탄광 작업반. 탄광에서 일어나는 온갖 사고 중 가장 무서운 것은 화재다. 연료가 무진장 있으니 내버려두면 끝도 없이 타오르는 것이다. 불을 진압하려면 탄광을 수몰시키던가 갱도를 막아 산소 공급을 끊어야만 한다. 무엇을 택하던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겐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 허나 화재가 더 이상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한시라도 빨리 갱도를 봉쇄해야만 한다.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이리로 도망치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그 앞에 벽을 쌓아 올리고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불타 죽도록 내버려둬야 할 때도 있었다고 한다. 탄광에서의 작업은 반장을 중심으로 적게는 서너 명에서 많게는 수십 명까지 그룹을 짜 공동으로 하게 된다. 이 그룹은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동료이니만큼 서로 믿고 의지하게 된다. 훌륭한 반장이 이끄는 그룹이라면 다들 가족보다 더한 정으로 끈끈하게 뭉치게 되는 것이다. 쇼와 초기, 홋카이도의 어느 탄광에서 반장을 맡고 있던 A는 인망이 두터운 남자였다. 그가 이끄는 그룹은 새로운 갱도 굴착을 막고 있었다. 어느 날 굴착 도중 뻥 뚫린 공간에 도달하게 됐다고 한다. 그는 그곳이 무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공간에 들어서자 거기에는 말로 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감정들이 가득 차 있더란다. 단념, 무념무상, 슬픔, 아쉬움, 후회, 괴로움, 긍지, 절망, 위로, 신뢰. 부정적인 감정이 강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담겨 있었다. 기분을 엄숙하게 만드는 절박한 감정들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공간 안을 걸으며 A는 그곳이 오래전 버려진 폐쇄 갱도라는 걸 알아차렸다. 동료들과 함께 안으로 나아갈수록 느껴지는 감정도 더욱 강해졌다. 이윽고 마침내 도착한 좁은 공터에 그게 있었다. 가운데에는 한 사람이 앉아있다. 그리고 그를 둘러싸듯 둥글게 둘러앉은 사람이 10여 명. 다들 바르게 앉고 가운데를 응시하며 몸을 낮춰 열기를 피하고 있었다. 결코 흐트러짐 없이 냉정하게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겠지. 그리고 가운데 앉은 이는 A와 동료들이 온 방향, 즉 갱도의 입구를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다. 그들이 세상을 떠나고서 몇십 년은 더 지났을 터였다. 하지만 그 후에도 그들은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뼈만 남아서도 A가 올 때까지 가만히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 온갖 소문이 나돌았단다. 실은 그 산에서 과거부터 귀신이 나왔다던가 금강의 위치를 아는 사람들을 처리해버린 거라던가 A와 동행했던 이들의 선조일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진짜로 내 부하 중 한 놈이 거기 계시던 분 아들인가 손자인가 그랬지만 말이야. A가 그 갱도 안에서 엄숙한 마음으로 있을 때 그 사람만은 슬픔은커녕 몹시 그리워 울먹거리며 마음 아파했다고 한다. 뱀신님이 맞이하러 온다. 의사였던 할아버지가 어느 산속 무의촌에 부임하게 됐다. 당시 천식으로 고생하고 있던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따라 그 마을에 요양을 떠나게 되었다. 내가 6살이던 때였다. 첫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대환영하며 맞아주었다. 지역을 지켜주는 뱀신사당 앞에서 성대한 축제가 열렸다. 마을 사람들은 신의 가호가 있을 거라며 현관과 뒷문에 큰 방울이 붙은 고회의를 세워주었다. 진료소와 관사를 겸하는 건물은 완전 새 것이었다. 일부러 새로 털을 닦아놓은 곳에 새로 지은 집이라고 했다. 시골 공기 덕인지 내 천식 발작은 금세 안정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뱀신님 덕분이구나 라고 내게 줄지어 말했다. 친절한 마을 아이들과 노는 것도 좋았다. 하지만 곧 이상한 소문이 귀에 들어왔다. 너는 좋겠다 야. 뱀신님이 맞이하러 오신다고 어머니가 그러더라. 나는 그게 무슨 소리인가 궁금해져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어두운 얼굴로 얘야, 너는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러고 보니 매일 밤 해가 지면 집 전체를 무언가가 조이듯 끼익 하는 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새로 지은 나무집은 원래 그렇단다. 새로 지은 나무집은 원래 그렇단다 하고 말하셨지만 한번 신경을 쓰기 시작하니 점점 무서워졌다. 허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뱀신님이 맞이하러 온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다. 태풍이 다가오던 어느 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아버지와 형이 우리를 데리러 왔다. 아버지는 당황해하는 할아버지를 후려갈기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서 가자. 당장 도망쳐야 돼. 우리는 끌려가듯 차에 올라탔다. 다음 날 상륙한 태풍에 의해 산사태가 일어났다. 마을은 그대로 토사 속에 파묻혔다. 다만 단 한 채 우리가 머물던 진료소만은 멀쩡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실로 괴상했다. 모든 창문과 문이 안에서 나올 수 없도록 밖에서 빗장과 쇠사슬로 칭칭 감겨 있었으니 감이 좋은 사람이라면 이쯤 듣고 알아챘겠지. 우리는 뱀신님한테 산채물로 바쳐졌던 것이다. 방울과 고해이는 전부 재물의 표식이었다. 하지만
곡물이 도망치고 말았으니 뱀신님은 화가 났었겠지. 마을이 토사에 묻힌 건 그 때문이었으리라. 우리를 제물로 바친 안도감 때문이었을까. 마을 사람들은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대피소로 가지도 않고 전부 자기 집에서 흙더미에 깔려 죽었다. 산여우 지방에서 있었던 일이다.